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오늘 향년 88세로 선정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정하면서 차기 교황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 제로엣지를 창업한 한인 변호사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명의 10대 독일 소녀가 미국 공항에서 세관 국경보호청의 의심을 받아 추방됐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백악관 역시 저출산 대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저소득층 현금 지원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최근 심각한 폐렴으로 투병하다 활동을 재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오늘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12년 동안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를 이끌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각국에서 추모와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교황청은 폐렴과 기관지염 등으로 투병해오던 교황이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3월 역사상 첫 남미 출신으로 266대 교황에 선출된 지 12년 만입니다. 백악관은 X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이 각각 교황을 만난 사진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로운 안식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난민, 환경 문제 등을 둘러싸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립했으며 재선에 성공한 뒤에도 대규모 이민자 추방, 해외 원조 삭감 등을 밀어붙이자 교황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벤스 부통령은 선종 전날 교황과 비공개로 면담해 교황이 마지막으로 만난 정치인이 됐습니다. 벤스는 백악관 메시지와 별개로 X에 교황을 만나 행복했다며 그를 사랑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교인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교황은 겸손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카톨릭 교회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그분은 치유하고 지키는 길을 걷기를 세상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 평화의 길을 찾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황은 교회가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독일 차기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 민주당 대표는 겸손과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며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한 쉼없는 헌신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도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쇠퇴하는 가운데 교황의 즉위회 청빈하고 소탈한 행보로 카톨릭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호흡기 질환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황은 부활절을 앞두고 교도소를 방문하거나 부활절 미사에도 등장하는 등 활동을 늘려가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레 선종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카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를 일기로 오늘 오전 선종하면서 전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를 이끌 차기 교황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 후 그의 뒤를 이을 차기 교황이 누가 될지 차기 교황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끄는 예수의 지상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교구 목자로도 불립니다. 현재 아프리카, 이탈리아, 스리랑카, 미국 출신 등의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비백인 교황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이후 20일 이내로 만 80세 이하인 추기경들 중 120명이 로마 바티칸에 모여 교황 선출을 하는 비밀 투표인 콘클라베를 통해 차기 교황을 선출합니다. 선출을 위해 하루에 4번 투표가 진행되며 30차 투표 이후 상위 2명의 후보만 남깁니다. 두 후보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인물이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차기 교황 후보로 가장 먼저 꼽히는 인물은 72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페터 에르도 대주교로 그는 2005년과 2011년 유럽주 교회의 협의회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유럽 추기경들의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미넨 대주교인 72세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입니다. 그는 2013년 교황의 핵심 보좌관 중 한 명으로 지명돼 바티칸 재정개혁과 성직자 성폭력 문제 대응에 개혁적인 입장을 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70세인 바티칸 국무장관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도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2014년부터 교황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며 유력한 교황 후보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나 출신의 79세 로버트 사라 추기경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출신 교황 후보로 오랜 기간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80세 오스트리아 추기경 크리스토프 쉔보른, 66세 프랑스 추기경 장 마르크 아블린 등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 제로에이지를 창업해 유명 인사가 된 한인 변호사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계적인 로펌과 대형 투자은행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기도 했던 그는 피싱 사기를 당한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제로에이지의 설립자 리차드 김 씨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김 씨가 빼돌린 돈은 약 700만 달러입니다. 김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전신 사기와 공금 횡령 등 두 가지입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된 체포영장 요청서에는 김 씨는 자신이 세운 제로에이지의 운영 자금을 다른 도박 웹사이트로 이체했고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김 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의도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김 씨가 임원으로 일했던 암호화폐 투자자 갤럭시도 포함됐습니다. 갤럭시의 마이클 워스트혼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김 씨는 지난 2024년 초에 갤럭시에서 사임하고 제로에이지를 창업했고 자신도 일정 금액을 투자했었다며 이후 횡령 행위에 대해 파악한 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김 씨를 증권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제로에이지를 창업하기 전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에서 외환 거래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였으며 이전에는 세계적인 로펌인 클리어리 카틀립에서도 변호사로 활동했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김 씨가 이렇게 몰락한 것은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원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 씨는 피싱 사이트 때문에 8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공개 사과문까지 발표했었다며 김 씨는 자신의 평판을 지키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 급기야 도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차 방문했던 2명의 10대 독일 소녀가 세관 국경보호청으로부터 여행 계획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구금된 뒤 조사를 받고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연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가차 미국 여행에 나섰던 2명의 독일 소녀가 세관 국경보호청으로부터 여행 계획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의심스럽다는 판단을 받고 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추방됐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19세 샬롯폴과 18세 마리아 르페레는 지난 3월 18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 5주간 하와이 섬들을 여행한 뒤 캘리포니아를 거쳐 코스타리카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소녀는 하와이의 체류 기간 동안 머물 숙소를 완벽하게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세관 국경보호청에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이들은 호놀룰루 공항에서 붙잡혀 수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고 전신 스캔 및 탈의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장기 구금자들과 함께 수용소에 배치돼 중범죄 혐의로 수감된 인물들과 함께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금된 다음날 아침 이들은 추방 조치가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호놀룰루 공항으로 이송됐으며 이들은 그곳에서 일본행을 요청했고 독일 외무부는 두 소녀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또한 이스타가 단기 여행 목적으로 미국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실제 미국 입국 여부는 전적으로 세관국경보호청 직원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을 모든 미국행 여행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구금 및 추방에 나서면서 유럽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는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국인들의 미국 여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일 소녀들의 구금 및 추방 사건뿐 아니라 최근 미 입국 과정에서 구금되고 추방된 외국인들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광객들이 미국 방문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백악관 역시 저출산 대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주연우 기자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 역시 미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미국인이 결혼해서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자 기사를 통해 백악관 참모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 단체로부터 출산율 장려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접수받은 제안 가운데 정부가 후원하는 장학제도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전체 장학금 가운데 30%를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또 출산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베이비 보너스 명목으로 현금 $5,000를 지급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백악관은 여성들이 배란일과 가임기를 잘 이해하고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월경주기 및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 교육에 나서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까지 어떤 출산 장려 대책을 시행할진 미지수인 가운데 JD 벤스 부통령 및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대책 방안 강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미국의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율 및 혼인율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지역에 교통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피 장관은 총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 스스로도 10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구 통계기구 월드오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인구는 약 3억 4,7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지난 2023년 기준 여성 1명당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62명입니다. 이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2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고령화 문제를 막고 차세대 인구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출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2007년부터 출산율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권익 신장 및 자녀 양육 및 돌봄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과도하게 가사가 주어지는 것을 비판하는 세대가 많아지며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저소득층 현금 지원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팬데믹 이후 사라졌던 요건들이 다시 요구되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구직 활동 또는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새롭게 현금 지원을 원하는 모든 저소득층은 오는 28일부터 구직 활동 또는 재직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직 활동 또는 재직 입증은 당초 현금 지원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2020년 3월부터 중단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시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증 등 구직활동 증명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재직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구직활동 및 재직 사실 입증 면제를 위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증명서 등 3가지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현금 지원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은 입증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현금 지원 수혜 자격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89 이하입니다. 한편 뉴욕시 인력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현금 지원 서비스 등록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60%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 명으로 2020년 5월 당시보다 1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새로 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6월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404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400 선을 넘어섰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올 들어 29% 넘게 올랐고 최근 10거래일간 저점 대비 14%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에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달러화 약세와 미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 매도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 금 상장지수 펀드로의 자금 유입 등이 금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미 당국의 세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특송기업 DHL 익스프레스는 오늘부터 $800가 넘는 고가 물품의 미국 배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간 거래로 인한 배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DHL은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 반입되는 전체 화물 중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고 결국 통관이 늦어지면서 배송 지연 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게 DHL 측의 설명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6월 29일부터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4개 보로 16개 노선의 버스 운행을 증편한다며 이번 증편 운행을 통해 통근 시간과 버스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운행이 증편되는 노선은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퀸즈 Q13, Q28, Q66, Q69, Q35, Q43 등 6개입니다. 또한 브루클린 B17, B26, B74, B103, 브롱스 BX10, BX17, BX23, BX28과 38, 스테이튼 아일랜드 S46과 96, S79 등입니다. MTA에 따르면 급행버스 서비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증편돼 운행되고 있습니다. 항공택시 개발사 아처 에비에이션이 유나이티드 항공과 협력해 항공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뉴욕 맨하탄과 인근 공항 간 노선을 포함한 뉴욕 항공택시 연결망 구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항공택시 서비스는 뉴욕 맨하탄 도심과 존 F 케네디 공항,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 등 인근 공항을 연결해 도로를 주행해서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되는 곳을 5분에서 15분 만에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처는 이 서비스에 자체 개발한 순수 전기 항공택시 미드나잇을 활용할 것이며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고 기존 헬기보다 향상된 안전성과 적은 소음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